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어원사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볼게요. 먼저 가라는 이런 어원이 있어요. 이 어원을 갖다가 보게 되니까요. 여기 보면 가 또는 감이라 부르놨고요. 인도 유럽 어원이라 해놨는데요. 뜻이 뭐냐니까 가다 또는 캄 이런데요. 이 캄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다가 아닙니다. 이거 원래 뜻은 글자 그대로 감 하니까 간다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갑니다 하면 I'm coming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고 있다 뜻이 아니고 나는 갑니다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갑니다인데 우리가 이게 뜻이 전이돼 가지고 오다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뜻은 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요 정도 됩니다. 한 몇 개 되는가 보니까 대략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모든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가다란 뜻입니다. 가다란 뜻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요. 영어의 도사가 되는 겁니다. 어원 학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교사들이 또는 영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뭐 라틴어 어원이 어떻고 히라버 어원이 어떻고 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속아왔습니다.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영어 어원은요. 근본적으로 산스크리트에서 왔기 때문에 산스크리트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보세요. 여기 산스크리트로 적어놨죠. 산스크리트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대 한국인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의 사투리아, 그 사투리아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쓰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말입니다. 자, 한국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이 40개, 50개 단어를 30분이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30개, 40개 단어 30분만에 외웁니까?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이 방법대로 해봅시다. 자, 출발합니다. 먼저 감이란 말은 인도 유럽 어원에 의하면 가다 또는 캄이란 뜻이 있다라고 적어놨죠. 근데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어원이 벤이란 말입니다. 벤은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말 보내 이 말입니다. 보내다 하니까 가다 뜻이겠죠. 보내다 뜻이니까. 그럼 첫 번째 단어가 비나이얼입니다. 비나이얼이 그냥 보내얼이죠. 보니까 보내얼이지 않습니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럼 뭘 보냈냐면요. 호출 명령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누구의? 배심원들이에요. 배심원들 있잖아요. 이 배심원들의 호출 명령장이 바로 비나이얼입니다. 보내얼이죠. 그래서 배심원 후보자 명단을 갖다가 이 비나이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호출해야 되니까 명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심원 호출 명령장을 비나이얼이라고 부릅니다. 보내얼이 이 말이죠. 배심원들은 영어로 주얼이라 부르죠. 왜 주얼이라 부르냐면요. 이때 주 하는 요게 바로 왜란 뜻입니다. 왜라 발음되기도 하고 제라 발음되기도 하죠. 제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란 뜻인데요. 원래 왜 항선 왜다 이 말입니다. 뭘 왜냐면요.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법률이나 어떤 그 주문 같은 것을 웬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웬다 하는 것이 나중에 신에게 어떤 것을 웬다해서요. 나중에는 신의 명령이 돼서 판단이 되어서 재판하다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하는 것은 외다, 즉 제다 하니까 재판하다 뜻이고요. 알와이는 의리, 즉 사람을 나타냅니다. 나의리 하잖아요. 그 의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의리들 해서 조리 해서 바로 배심원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을 조리란 말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배심원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내어리 빨리 보내라 이 말이죠. 보내어리 하니까 비나이어리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비나이어리 뭐라고요? 호출 명령장. 배심원 호출 명령장을 비나이어리라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슷한 뜻인데요. 베뉴란 말이 있습니다. 베뉴는 보내요. 보내 말이죠. 보내는 것. 그러니까 뭘 보내냐면요.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원래 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보냅니다. 그걸 행위의 현장, 범행지 또는 소송 원인지 재판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재판관을 구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죠. 만약에 어떤 범인이 서울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범행한 것이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보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베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베뉴 하면 행위의 현장입니다. 요 이름을 따서요. 현대자동차에서 베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내어야 하니까요. 보내는 것인가 가다는 뜻이잖아요. 자동차 이름에다가 보내어 하니까 참 이름 잘 지었죠. 보내는 차. 보내는 차로 베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베뉴는 행위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에버뉴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에버뉴. 보내다 말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보낸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지금 거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가로수길 큰 거리를 에버뉴라 부르는데요. 이 에버뉴는 여기 중심지에서 사람을 쭉 보낸다, 이렇게 화살표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보내는 뜻입니다. 쭉 보내기 때문에 바로 에버뉴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남북으로 뚫린 거리를 갖다가 에버뉴라 부르고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에버뉴라 부르놨죠. 근데 동서 방향은요, 스트리란 말을 씁니다. 그럼 지금 W 선거로 봐서는 여기 이제 서쪽으로 간다 뜻이고요. 30분 가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스트릿이란 주소를 쓸 때는 동서로 뻗어진 길을 나타낼 때는 스트릿을 쓰고요. 남북으로 뻗어진 길은 에버뉴를 씁니다. 에버뉴. 남북, 여기 에버뉴 써놨죠. 패션 에버뉴 해놨네요. 그죠? 사진에. 예. 그래서 이거는 남북으로 된 길을 에버뉴라 부르고, 동서는 스트릿을 씁니다. 그럼 에버뉴 뜻이 뭐냐면, 뭐뭐에 보내다 뜻이니까요. 이좀 화살표처럼 쭉 이렇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중심에서 쭉 보내는 곳이니까 길이란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또 벤터, 즉 보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벤처란 말인데요. 벤처는 보내다에다가 URE, 이루란 뜻인데요. 이거는 완성을 나타내는 명사형 의미입니다. 예, URE는 이루란 뜻입니다. 보내준 것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위험지에 보내다 뜻입니다. 그럼 위험지에 보내졌으니까 모험이나 투기나 위험을 무릅써 가다, 과감히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봤듯이 지금 여기에 아주 영남 알프스에 아주 위험한 곳인데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올라갔던 곳입니다. 예, 그 아주 위험스러워요. 요 밑에 지금 한 5, 600m 당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데 이게 바로 벤처죠, 벤처. 또 여러분들 벤처 캐피탈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벤처 하는 말이, 이 벤처가 바로 위험, 모험을 뜻하는 말이죠. 투기, 위험을 무릅써 가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말이에요. 어드벤처란 말이 있죠. 어드벤처 할 때 어드란 말은 뭐뭐에다가 이런 말입니다. 에다가. 어드드란 말은 뭐뭐에다가 이런 말이고요. 벤처는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모험하다니까요. 모험하다 또는 감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 형태는요, adventurous죠. adventurous. 그래서 OU에서 들어가면 형용사 형태의 뭐뭐여서라니까요. 모험적인, 모험을 즐기는, 대담한,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adventurous, adventure, venture,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함께 읽으면 좋겠죠. 이제는 미스를 들어가면요, 이 미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스 들어가면 뜻이 이 미저란 뜻인데요. 변하다 뜻이에요. 변하다. 그 미스가 들어간 말들은 다 좀 나쁜 뜻으로 변하다 뜻이 됐어요. 안 좋게 미스 어드벤처 하니까요.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미스 어드벤처 하게 되면 불행한 일, 불행, 재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벤처가 그러니까 모험이 안 좋게 된 거죠. 예. 이번에는 어드벤트란 말이 있는데요. AD는 말 그대로 뭐뭐에다가 이 말이고요. 벤트는 보내다 이 뜻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보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도래, 출현, 강림 또는 예수의 재림 또는 강림절이란 말이 있는데요. 강림절은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사주간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 재림의 소리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다 개뻥들이죠. 예,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런 것들. 예. 어쨌든 간에 뭐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거 안 믿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이렇게 사람 많이 속이잖아요. 신흥 종교에서. 그냥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제발. 예. 자, 이번에는 관련된 말이 adventism인데요. 요 이점을 붙이면 주의 주장이잖아요. 이점을 붙이면. 그래서 advent에다가 이점을 붙여서요. 예수 재림론을 뜻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재림론을 믿으니까요. 뭐 그분들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또 관련된 말이에요. adventive인데요. advent에다가 iv를 붙였죠. iv 붙이면 eve라는 형용사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보내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줬단 말은 왔단 말이죠. 예, 가단 말인데 왔단 말이잖아요. 왔으니까 외래의, 토착이 아닌 외래 동물 뜻할 때 이거 adventive란 말을 써요. adventive.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황소개구리. 또 여기 좀 뉴트리아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요. 이거 낙동강이 이거 진짜 고민이에요, 이거. 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낙동강 가면요, 강 주변에 막 조개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뭐 고동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살고 강을 황폐화시켜 놨어요, 그냥.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태계를 갖다가 완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외래종을 뭐라 하냐? adventive라 한단 말이에요. adventive.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adventive. 즉, 외래 동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식물도 그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제 농장에 가면 민들레가 있는데, 그건 토종이에요. 토종 민들레는 아주 약효가 좋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길에서 보는 그런 민들레 있잖아요. 그건 다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은 adventive예요. 뭐뭐 쪽으로 보내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adventive예요. 자, 또 비슷한 말로 써요. adventitious 하면요. adventitious 하게 되면 여기 itOS 하면 뭐뭐시 되어서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외래에 온 거죠. 그리고 또 우연하게 발생된 거 이런 걸 말할 때 adventitious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뭐 쪽으로 보내어지게 되어서 뭐뭐 쪽으로 보내어지게 되니까 외래종이 될 수 있고 외래의 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연히 보내졌다 뜻도 돼서 여기 우연한 또는 우발의 우생의 이런 뜻도 여기 있는 거예요. adventitious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circumvent인데요. circum이란 말은 싸구르다 뜻인데요. 월을 뜻하는 말 때 우리가 circle이라는 말 쓰잖아요. 거기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때 싸서 꺾었다 이 말이에요. 꺾었으니까 이렇게 싸서 이렇게 꺾는단 말이죠. 그래서 싸서 꺾었다 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꺾은 거예요. 이렇게 싸서 싸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꺾었으니까 원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뜻이 뭐냐면 애워사다 포위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선수를 쓰다 앞지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여기처럼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갖다가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회피하면서 우회하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쓰다란 말이 되기도 하고 앞지르다 뜻도 있고요. 우회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컨트러빈이란 말이 있어요. 컨트라는 것은 같이 튼다 뜻이에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요 그림 보게 되면 같이 튼다 뜻이에요. 같이 틀어버리죠. 이게 같이 트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틀은다 해서 껴틀어 컨트러 되고 비는 하는 것은 보내다 뜻이잖아요. 함께 틀어서 보냈다니까요. 서로 반대되게 보냈다 뜻이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간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반하다, 남을 무시하다, 모순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잖아요. 이런 것을 컨트라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컨빈인데요. 컨은 함께란 뜻이잖아요. 항상 이거 몇 번에 나왔죠, 그죠? 컨. 빈은 보내다 뜻이죠. 보내다니까 이제 가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가다, 함께 보내져서 함께 보내지니까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환하다, 모이다, 소집하다 뜻이 됐어요. 이런 모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컨빈, 소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명사형이 바로 컨벤션이죠. 컨벤션 하게 되면요. 집회나 뭐 정기총회 또는 연차총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컨벤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는 장소를 컨벤션 홀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데서 뭐 결혼식도 많이 하죠, 좀. 예, 컨벤션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컨벤션. 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말이 이제 컨벤션에다가 형용사 형태를 붙이면 컨벤셔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임이니까, 컨벤션이 모임이니까 모임에 관한 단어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컨벤션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것처럼 대회란 뜻도 있는데요. 대회를 나타내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통적인, 관습적인, 형식적인, 상투적인 이런 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컨벤션을 하게 되면요. 관습적인, 전통적인 또는 양식화된 이런 뜻을 더 많이 사용되니까요. 요거 꼭 알아놔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컨벤션에다가 여기 동사형 IZ를 붙이면요. 컨벤셔널라이저가 되는데 동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에 따르게 하다, 평범하게 하다 이런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만 같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컨벤션이라는 말이 집회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컨벤셔널이나 컨벤셔널라이저 하기 때는 전통적인 또는 관습이라는 말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컨비니언트란 말인데요. 컨비니언트는 함께 껴은 병원에 온다, 그러니까 보내준다는 말이죠. 함께 보내온 것, 함께 보내줬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보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리하단 말이에요. 한 개만 오면 또 다른 한 개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편리한, 형편 가까이에 있는, 사용하기 좋은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명사형은 컨비니언스인데요. 컨비니언스 하니까 편리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편리하니까 편의시설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라는 말도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컨비니언스 하면 편의도 되지만 그러한 시설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컨비니언스 명사형입니다. 이번엔요. 컴번트란 말인데요. 컴은 계속해서 나오는 껴은, 함께란 말이죠. together 뜻인데요. 벤트는 보내다 뜻이잖아요. 예, 보내다 뜻이니까 함께 보내다니까 함께 간다 뜻이잖아요. 보내주니까 함께 간다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요 도반이라 불러요. 그 도반도 뜻이 그대로 똑같잖아요. 길도 자에다가 동반반자잖아요. 동반자잖아요. 길 가는 동반자 하니까 함께 간다 뜻이니까요.
컴펀트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수도회, 수녀단, 수녀원을 갖다가 우리가 컴펀트라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 도반들이죠. 예. 불교 용어로는 도반이고요. 영어로는 컴펀트,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 이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써요. 카본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녀 집회, 13인의 마녀단이란 말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또 비슷한 말로요. 여기에 컨벤트에다가 ICL이 붙었어요. 컨벤티클이란 말 되면요. 컨벤티클 하게 되면 함께 보내지게 할 이랬어요. 이거 형상의 의미잖아요. 여기 붙어 있으면요. 함께 간다니까요. 즉 종교상으로 비밀 집회를 뜻하는 말이고 또 이게 영국에서요.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비밀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금 사진에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지금 말을 타고 지금 이 보초를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고요? 컨벤티클. 예, 함께 보내지게 할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모여 있단 말이겠죠. 도반들이 아까 말했듯이 같이 가는 동반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 이 사람들 다 동반자 함께 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비밀 집회 지금 위에서 망 보고 있고 여기 지금 말 타고 망 보고 있잖아요. 예, 감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비밀 집회가 돼서 그걸 뭘 한다고요? 컨벤티클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카버넌트란 말이 있어요. 카버넌트. 카버넌트는 코 하는 것은 함께 이런 말이죠. 코 함께고요. 벤트는 보낸다 뜻이잖아요. 그 보낸다 하니까 함께 보낸다 말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 같이 보내니까요. 계약이나 서약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봤듯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가잖아요. 예, 같이 보내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데요. 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는 거 그걸 성약이라 부르는데요. 신과 사랑과의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성약이라 부르는데 계약으로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카버넌트가요. 이해하시겠죠? 또 카버넌티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 E가 붙으면 피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계약자란 말 할 때 요거 계약할 때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약자지만 예, 그걸 당하는 사람은 피계약자잖아요. 그때 이 피하되 당하다 할 때는요. 요 E를 끝에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퓨지 하게 되면요. 이게 피난자잖아요. 피난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레퓨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플로이 하게 되면 이가 두 개 쓰면요. 이 피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고용하다에는 인플로이지만 피고용이 되면 두 개를 이렇게 이를 두 개 붙이면 피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가 두 개 붙어 있죠. 여기에 다 이가 두 개 붙어 있으면 다 피자를 붙이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되게 쉬운 말인데요. 우리가 이벤트 하잖아요. 그 이는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바깥으로 보낸다니까 바깥으로 보내다니까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보내졌으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사건, 결과 이런 말이죠.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벤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벤트는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건 일이고 이러니까요. 그러나 이벤추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뜻이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보내게 되니까요. 최후의 궁극에 언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중에 어차피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는 이런 최후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벤추얼이란 말이. 마찬가지로 이벤추에이터 동사형에 붙여도 결국 무엇이 되다 어떤 결과로 나다 일어나다 즉 바깥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바깥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 이벤추에이터, 이벤추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하는 것은 사건이지만 이벤추에이터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어떤 결과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터빈인데요. 인터는 안쪽이잖아요. 안쪽이 있으니까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봤듯이 중간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안들어 빈 보내졌단 말이에요. 안으로 지금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안에서 있으니까요.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조정하다,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빈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또 형사인터는 인터비넌트 하면 간섭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명사형은 인터벤션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고 중재가 되겠죠. 예,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말인데요. 여기에 인벤터란 말이 있죠. 인벤터는 안으로 보내지다 이 말이죠.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발명하다 뜻인데요. 왜 발명을 갖다 인벤터를 하냐 하면 문제 속으로 보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어떤 지금 복잡한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 기계 속으로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명하고 고안하고 만들어내다 뜻이에요. 인벤터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제. 안으로 보내지다. 그게 바로 인벤터, 발명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명사형은 invention이죠. 발명 이런 말이고요. inventor 하게 되면요. or 붙이면 사람이니까요. 발명자, 고안자 이런 뜻이 되고요. inventory 하게 되면요. 요 오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장소를 또 보통 말하는데요. 그 안으로 이거 뜬 것을 갖다가 안으로 보내주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록에 기입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목록을 만들다. 이해하시겠죠? inventory 하면 발명하고 조금 다르죠. 안으로 보내주게 되는 이런 뜻이 돼서 목록에 기입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리인벤트는 되게 쉬워요. 인벤트에다가 이름만 붙이니까 다시 발명하다 뜻이 되는 거죠. 개혁하다 이렇게 다시 발명하다 리인벤트리 인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파브뉴가 있는데요. 파란 말은 뻗어라 뜻이에요. 뻗어. 그리고 베뉴는 보내어의 말이죠. 뻗어 보내다 뜻이니까요. 보내서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보내서 도달하게 돼서 벼락 출세자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파브뉴 보면 좀 싸구리처럼 보이죠. 돈은 많지만 좀 싸구리죠. 목에 지금 금목걸이 걸고, 딱 폼 보니까 좀 싸구리 같네. 돈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벼락 출세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노력해서 뭐 된 사람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면 정신 못 차리죠, 우리가. 파브뉴. 그게 파브뉴입니다. 뭐 파브뉴 돼도 좋죠. 뭐 돈 많이 가지면 좋지 뭐 나쁜 건 없죠. 자, 이번엔 프리벤트입니다. 프리라는 것은 빠르다 뜻이에요. 빠르다 뜻이고요. 벤트는 보내다 뜻이니까요. 미리 보내다 뜻이잖아요. 프리벤트. 미리 보내다. 빠르게 보내다니까 미리 보냈다 뜻이죠. 그래서 먼저 보내서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보다 앞서다 뜻도 있지만 방해하다, 예방하다 뜻도 있어요. 예방하다. 그래서 프리벤트가 방해하다, 예방하다 뜻이 됐죠. 이 사진에 보면요. 지금 여기 지금 도미노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 바로 앞에 미리 보내서 딱 막아주고 이 손은 이 밑 뒤에 있는 것을 이걸 보호해 주잖아요.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벤트가 되는 거예요. 프리벤트. 사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명사형은 잘 아시다시피 프리벤션이에요. 그래서 예방 방지가 되는 거예요. 프리벤션. 여기서 또 분화된 것이 프리비넌트란 말인데요. 프리벤 그러니까 먼저 빠르게 먼저 보내준 거잖아요. 보내연다. 그러니까 빠르게 미리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선 미리 선행하다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번에는 프라버넌스란 말인데요. 프라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프리가 나오고 프라가 나옵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프리란 말은 여기 보면 프리는 빠르다 뜻이에요. 프리란 말은 요 프리가 나오는 것은 빠르다고요. 프로가 나오는 것은 뻗어입니다. 여기 뻗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비슷비슷해야 되고 프리는 빠르다고 프로는 뻗어예요. 그 뻗어 보내연서 하니까 뻗으니까 쭉 뻗어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진을 봤듯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뜻인데요.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뻗어 나가서 그 기원 출처가 어디냐? 쭉 이렇게 뻗어 나간 이 보낸 그 출처는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생산자 나오겠죠. 그 다음 도매상이 나오고 집화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택배가 나오고 우리가 소비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그게 프라버넌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프라버넌스. 프라버넌스 뻗어서 보낸다. 쭉 뻗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뻗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뻗어 나와서 이쪽 앞으로 나간 거죠.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뻗어 나가. 여기서부터 쭉 뻗어 나갔죠. 그러니까 뻗어 나갔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쭉 뻗어 나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나갔단 말이죠. 여기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쭉 뻗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그럼 여기가 뭡니까? 기원이 되고 출처가 되겠죠. 유래가 되겠죠. 여기가 출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생산자가 여기서부터 쭉 뻗어 나갔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보내다 뜻이니까요. 쭉 보냈다 했으니까 물건을 갖다가 여기서 생산해서 쭉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버넌트가 나오는데요. 레는 것은 다시란 말이죠. 그 보낸다 하니까 다시 보내준 겁니다. 다시 보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퇴근할 때 하늘에서 보내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걸 갖다가 레버넌트라 부릅니다. 다시 보내준 거, 다시 이제 이성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는 지구로
돌아온 거죠. 보내준 거죠. 그래서 레버넌트가 말이 되는 겁니다. 또는 유형은 뭐냐면 유배간 거죠. 또는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도 우리 레버넌트라고 부릅니다. 네, 레버넌트라는 것은 다시 보내준 사람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레버넌트 이런 말이 됩니다. 이번엔요 비슷한 말인데 레버뉴가란 말이죠. 레버는 마찬가지로 레 하는 것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보내다, 다시 보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뒤로 보낸단 말은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시 보내주는 말, 어디로 보냅니까? 국가로 보내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세금이죠. 세무서, 세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금. 레버뉴 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왜 세금이 레버뉴냐?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우리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도로 또 돈을 줘야 되겠죠. 어디다가 예, 국세청에다 주죠. 예, 예. 세금 아깝긴 아깝습니다. 그죠? 근데 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예, 이번에는 수버니어입니다. 수버니어. 수버니어는 쏙이란 뜻에다가 보내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쏙으로 보내다 했어요. 마음속으로 보내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선물, 유물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수버니어란 말을 씁니다. 수버니어. 예. 수버니어란 말은 우리가 선물이죠. 선물. 여기 수버니어. 예. 왜 수버니어란 말이 선물이 나오고 기념품이 나왔냐면 마음속으로 보내온 데서 나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서브벤션이 나옵니다. 서브라는 것은 소비란 뜻인데 아래란 뜻이죠. 벤션은 보냈음이잖아요. 밑으로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밑으로 보내준 거. 그게 뭡니까? 보조금이죠. 정부의 조성금, 구원 이런 뜻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면 밑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서브웨이 하면 우리가 지하철이잖아요. 그때 섭이란 말이 소비, 우리 고유의 말로 속이란 뜻입니다. 아래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 아래에서 보내왔으니까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그죠?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브벤션이라는 말이 보조금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는 서브의 반대는 슈퍼입니다. 위에서 보내준 거지 이제. 슈퍼비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냈다 뜻이죠. 그래서 위로 보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로 쭉 보낸다 뜻입니다. 그 말은 잇따라 일어나다 뜻입니다. 잇따라 일어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여기에 맨 처음 입자, 원자, 분자, 그 다음 세포, 그 다음 기관, 그 다음 뭐 개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위로 쭉 따라 올라간다 뜻입니다. 위로 보내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 다음 전 세계, 지구, 그 다음 우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슈퍼빈이라 부릅니다. 슈퍼빈. 슈퍼빈은 위로 쭉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잇따라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은 슈퍼벤션입니다. 슈퍼벤션.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내다에서 나오는 말, 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또 보내다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우리가 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붙인다. 편지를 붙인다, 소포를 붙인다, 택배를 붙인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붙이다란 말은 우리 고유어는 버티다입니다. 버티다. 붙이다. 지금은 붙이다가 됐죠. 예, 보내다 뜻입니다. 다. 붙인다. 그게 버티다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말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하면 우리가 기초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붙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붙이다가 보낸다 뜻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점이 바로 출발점 이런 말이죠. 기준,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보내는 거죠. 그 출발점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고 그걸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출발점에서 지금 앞으로 쭉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쭉 보낸다 뜻이잖아요. 그 붙이다 뜻이잖아요. 붙인다는 말은 보내다 뜻. 택배를 보낸다 뜻이 택배를 붙인다 하잖아요. 그 붙인다는 말이 바로 베이스, 붙여서 말입니다. 베이시스도 똑같은 그런 뜻에서 나왔죠. 그래서 기초, 토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은혜 베이시스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 베이스는 은혜란 말은 얹어라 뜻입니다. 위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시스란 말은 아까 기초가 아니고 여기서는 보내다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붙인다 뜻에서요. 위로 보내다 뜻입니다. 위로 보내다. 그 위로 보낸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정 보낸다 뜻입니다. 원정 보내다 뜻입니다. 이게 원정.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있잖아요. 은혜 베이스. 이제 에크로베트는요, 이 에크로란 말이 이갈라라 뜻입니다. 이갈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뾰족하다 뜻입니다. 뾰족한. 베트란 말은 버티, 즉 다시 말하면 붙인다 뜻이죠. 그럼 뾰족한 곳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뾰족한 곳으로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고개살을 뜻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뾰족한 곳이 여기 좀 높은데 여기 뾰족하잖아요.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예, 뾰족한 곳으로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여기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이쪽에. 예, 뾰족한 이쪽으로 사람을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 사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아크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크로폴리스 하는데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아크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뾰족한 곳을 말하고요. 폴리스라는 말은 보루라는 뜻이에요. 보루는 높이 쌓은 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요 꼭대기가 여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예, 꼭대기에. 그래서 요 꼭대기에 있는 보루라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돼서 아크로란 말은 요 꼭대기를 나타내 뾰족한 꼭대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아크로베트란 말은 뾰족한 곳으로 이게 지금 보내다 뜻이니까요. 사람을 꼭대기로 보냈다 하니까 바로 고개사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은 에디아베틱이란 말인데요. 에디어베틱은 N은 아니라 뜻이고요. 디아는 뚫었다 뜻이고요. 베트는 보내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고 보내지 못하게 이런 말이겠죠. 그 뚫고 보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단열이라는 뜻이에요. 단열이란 말은 열이 못 통하게, 열이 이 벽을 뚫고 못 나가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단열하다 뜻이죠. 주로 지금 사진에 보면요, 이게 지금 스티로폴과 지금 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못 뚫고 나가게, 뚫고 보내지 못하도록 해준 것을 우리가 단열이라 불러요. 그걸 에디어베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 이번엔 엠피스 비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엠피스 비너. 엠피스란 말은 에엄부터스란 뜻인데요. 에엄이란 말은 주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에엄이란 말은 우리말인데도 우리가 잘 모르죠. 어떤 말이냐면요, 에두르다란 말은 아시죠? 에두르다 말은 주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엄이란 말이 우리 주변이란 뜻인데요. 이게 붙어서 하니까, 주변에 붙어서 하니까 양쪽, 이쪽 저쪽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버터네라는 말은 보낸다 뜻이잖아요. 붙인다 뜻이잖아요. 양쪽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양쪽으로 간다 뜻인데요. 바로 이 쌍두뱀을 뜻하는 말이에요. 뱀의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가고 저쪽도 가니까 양쪽으로 보내주는 거. 그게 쌍두뱀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베티스가 나오는데요. 다이어비티스입니다. 비티스, 다이어비티스. 다이어는 뚫으란 말이에요. 비티스는 보내다 뜻이죠. 그러니까 붙인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보내버린다 이런 말이죠. 뚫고 보낸단 말이니까 과도하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뇨병이라는 뜻이에요. 당뇨병은 당이 과도하게 뚫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뚫고 보내버린다. 바깥으로 배출한다 뜻이죠. 보내다 말은 배출한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뚫고 보내버린다. 뚫고 배출한다 해서 바로 당뇨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바로 뚫고 보내버리는 거죠. 배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베티스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에는 다이어베틱이란 말이 되는데요. 다이어베틱 하면 당뇨병 환자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익바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익은 익스가 바로 어겨서인데요. 바깥이란 말이죠. 어겨서 바깥으로 붙이게 말이죠. 버티게란 말은 붙이게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내는 말이죠. 바깥으로 보내니까 결과만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빙하가 있는데 빙산입니까 이게? 빙하가 있어.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런 빙하는 밑에 있는 게 한 90% 돼요. 10%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끝에 나 있는 요것만 보내니까 요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이 90%가 된다는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익바틱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버탄이란 말인데요. 하이퍼란 말은 위란 뜻이에요. 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업혀의 말이에요. 업혀. 이는 업어란 뜻이에요. 업은 것은 밑에 있고 업힌 것은 위쪽에 있었어요. 하이퍼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위쪽으로 붙여 얹었다 이 말이죠. 버튼 그러니까 붙여서 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 붙였단 말이니까요. 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도치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전치법, 도치법인데요. 좀 예문을 봤다시피 이런 말을 갖다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동사 주어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도치한다 그러잖아요. 도치법을 영어로 하이퍼버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 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힘노베이트란 말이 있어요. 힘노바트. 힘노바트는요, 힘노하는 것은 up어 니다 뜻이에요. 즉 잠잔다 뜻이에요. 체면이나 잠잘 때 우리가
힘내란 말을 쓰는데요. 이는 엎어 니다. 엎어 닌다니까 뉘었단 말이죠. 엎어 잔다 뜻이죠. 그 엎어 자는 거에서 그 다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잠에 붙인다. 잠에 그 같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목유병자, 목유병에 걸린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로서는 솜엠블러란 말인데요. 솜너엠블러란 말인데 이 솜너란 말은 잠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잠니 똑같은 말이죠 이게. 엠뷰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애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이라 그랬죠. 그게 밟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밟고 간다. 그러니까 잠자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또 목유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은 커테베틱이란 말인데요. 커트란 말은 끄지다라는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끄져, 밑으로 이런 말이죠. 베틱하는 것은 보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낸다, 밑으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래로 보내는 거, 그게 하강하는, 하강기류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면 여기 밑으로 지금 보내잖아요. 밑으로 보내는 것은 커테를 붙이는 거, 끄지다. 위로 보내는 것은 아까 얹었다 이랬죠. 은혜. 그 은혜 베틱. 이거는 커테베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CA 써도 되고 KA 써도 됩니다. 이거 C를 써도 되고요. 이거는 KA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테, KAT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C를 쓰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커테 하는 것이 두 가지 다 같이 쓰는데요. 끄지다에 써놨어요. 끄지다, 끄지다죠. 그 끄진다는 말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푹 끄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게 커테베틱이라는 말을 쓰고 이는 어네베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네베틱 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기류, 커테베틱 하면 하강기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보내다는 뜻은 이제 다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보내다하고 같은 뜻이 뭐냐면 간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캄이란 말인데 캄이란 말은 원래 간다 뜻이에요. 감. 예, 감. 감다 뜻인데 예, 보낸다 뜻이죠. 그래서 오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내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원래. 그래서 일어나다, 뭐 하게 되다 뜻입니다. 예. 오다 뜻보다는 이 원래 보내다에서, 가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가다에서. 우리 발음도 똑같잖아요. 감,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느라 하면, 예, 갑니다 하면, I am going 하는 게 아니고, I am coming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나는 갑니다. 이 뜻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거의 과형은 came, come 이렇게 come, came, come이 되죠. 자, become이란 말이 있는데요. be란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배다, 몸에 배다 할 때 그 배란 뜻입니다. become 이런 말이 됐어요. 배어 가다 하니까 점차 몸으로 배어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되다, 어울리다, 뭐에 맞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ecome, became, become으로 변화하죠. 이번엔 welcome인데요. well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게 간다 이런 뜻이니까요. 예, 이 감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간다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래돼서 온다 뜻으로 됐죠. 그래서 환영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근데 이 웰컴의 과거는 웰컴드입니다. 이거 변화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웰컴드가 됩니다. 이거는 요 정도 하면요. 이거 뒤에는 뭐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은 모를 수도 되고요. 요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가다란 말, 즉 보내다는 뜻이 있는데요. 보내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VN 붙여서 보내다와 좀 베이시스 할 때 그 하는 거, 베트 하는 것들이 보내다, 그건 붙이다에서 왔다 그랬죠. 그런 말들이 보내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원 사전에 나오는 한 40개 단어를요. 빨리 알아봤는데요. 이 말들의 근본적인 뜻은 여기 지금 인도 유럽어에서 가다는 뜻입니다. 근데 캄도 마찬가지로 가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